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주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2달간 술을 안 마셨을 때의 몸의 변화와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관련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링크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지속적인 과다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알코올성 치매의 증상과 치료,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 모임 많으시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신년회에 더해서 승진 축하 모임이나 진급 탈락 위로 모임까지 다양한 술자리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예전에 비해서 더 다양하고 많이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보시는 표처럼 술을 마시는 20세 이상 성인 인구 역시 늘어났지만 성인 한 명의 술 소비량 역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인 알코올성 치매는 전체 치매 환자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치매는 기억력을 비롯해서 다양한 인지기능의 장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발생하고 결국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질환을 의미하죠. 만나기로 약속한 날짜와 장소를 깜빡하고 대화를 할 때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특히 우울증이나 망상, 불안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술을 마실 때 혈액 내로 들어온 알코올은 뇌척수의 공간에 직접 흡수되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흥분성 신호를 담당하는 글루탐산과 억제성 신호를 담당하는 가바의 균형을 망가뜨려서 학습과 기억의 문제를 일으키고 졸음, 균형 감각을 떨어뜨리죠. 또한 알코올은 직접 뇌세포의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세포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술을 마시면 화장실 자주 가시죠? 알코올은 항이뇨 호르몬인 ADH의 분비를 억제해서 우리 몸의 수분량을 떨어뜨리는데 역시 뇌세포의 수분이 역시 부족해져서 스트레스와 함께 손상을 받습니다. 그 결과 뇌는 위축, 즉 쪼그라들게 되고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결정, 판단 및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을 심하게 망가뜨리게 됩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 한 번쯤, 아니 몇 번 정도 술자리 초반은 기억나는데 이후에 내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집에는 어떻게 들어갔는지 기억 안 나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술 마신 다음날 눈을 떴을 때 옷 갈아입고 내 집 침대에 누워있다면 참 다행이죠. 알코올이 해마를 망가뜨리는 과정 역시 글루탐산과 가바의 불균형 유발,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 세포 파괴, 해마로의 혈류 공급 감소로 인해 진행됩니다. 해마는 뇌에서 새로운 뉴런이 만들어지는 몇 안 되는 뇌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성적인 음주는 해마의 신경 발생을 억제해서 기억과 학습 능력을 손상시키게 되죠. 술 마신 뒤 소위 필름이 끊기는 현상을 블랙아웃이라고 하죠. 지난밤 술자리에서 나눈 대화가 뜨문뜨문 기억나거나 같이 있었던 사람이 거들어주면 아 그렇지 라고 기억나는 완전히 기억에서 지워진 것은 아니라서 브라운아웃이라고도 불리는 부분적 블랙아웃, 그리고 해마가 완전히 기능을 멈춘 상태로 특정 기간 동안의 기억이 저장되지 않아서 아무리 애를 써도 기억나지 않는 완전 블랙아웃이 있습니다. 전날 술자리의 기억이 가물가물한 분들은 금주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거나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종 술자리를 갖곤 합니다. 그런데 술자리에서 꼭 다투거나 싸우는 일이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알코올성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은 폭력적인 성격 변화입니다. 뇌의 앞부분에 있는 전두엽은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는 기관인데 이 역시 알코올에 의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성 치매가 노인성 치매와 달리 비교적 초기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띠는 것은 바로 이 전두엽이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술만 마시면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폭력성을 보이는 사람들을 주폭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알코올성 치매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왜 알코올은 전두엽을 먼저 망가뜨릴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두엽은 판단, 계획,
충동 조절, 감정 조절 등의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고급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전두엽은 평소에도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알코올은 특히 전두엽의 뇌 혈류량을 줄이고 산소와 영양 공급을 방해해서 충동과 감정 조절과 같은 전두엽의 고급 기능을 못하게 합니다. 또한 전두엽은 다른 뇌 구조에 비해 복잡한 연결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화 스트레스나 알코올로 인한 염증 반응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손상받는다고 알려져 있죠. 만성적인 음주로 전두엽이 반복해서 망가지면 다음과 같은 영구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처럼 뇌 MRI 검사에서 정상인은 회백질이 두껍고 뇌 부피가 큰 반면 만성 알코올 중독자의 뇌는 회백질이 줄어들고 빈 공간이 커지면서 특히 전두엽이 심하게 위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계획, 문제 해결 능력, 기억력 등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으로 불안한 행동이 나타나면서 성격마저 변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또는 금단 상태에서 나타나는 신체 및 정신적 과잉 반응 상태를 알코올 과잉각성이라고 합니다. 주로 알코올에 의한 글루탐산과 가바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환자는 심박수 증가, 과도한 땀 분비, 떨림, 혈압 상승과 과호흡을 보이며 아무 이유 없이 불안과 초조를 느끼고 심한 경우 혼란 상태나 망상, 환각을 느낄 수도 있게 됩니다. 심각한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으므로 특히 술을 잠시 끊었을 때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즉각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술만 마시면 기억을 못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면 한 번쯤 알코올성 치매를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술을 안 마신 날에도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기억을 잘 못한다면 즉각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죠. 알코올성 치매로 진단을 받는 경우 본인의 의지만으로 술을 줄이거나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코올성 치매는 주로 비타민 B1인 티아민 결핍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뇌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엽산, 비타민 B 복합체, 항산화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알코올성 치매의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약물로는 치매 전문 치료제, 항우울제, 망상과 환각을 치료하기 위한 항정신병 약물을 처방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알코올 중독은 절대 혼자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치료와 알코올 중독자 모임 같은 커뮤니티 활동을 거의 평생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하는 방법은요? 아무리 열심히 치료해도 이미 망가진 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바른 음주 습관이 중요합니다. 술을 안 마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나마 건강하게 마시기 위해서는 제 이전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스갯소리로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보다 술에 빠져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옛 그리스의 철학자 아나카르시스는 한 잔 술은 건강을 위해서, 두 잔 술은 쾌락을 위해서, 세 잔 술은 방종을 위해서, 네 잔 술은 광기를 위해서란 말을 하였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위해서 절대로 광기를 일으킬 정도로 술을 마시면 안 되겠죠.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